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2% 넘게 올랐는데요. 하지만 마의 벽으로 불리우는 2050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4월에는 글로벌 유동성 유입과 1분기 실적 개선으로 이 마의 벽을 뛰어넘어서 지긋지긋한 박스피를 벗어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4월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을 먼저 찾아보고 시작해야겠죠. 오늘 함께 하실 멘토는 이분입니다. 또한 플러스 알파매매의 달인 오현진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3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4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프리 어닝 시즌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는 글로벌 증시가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많이 올랐는데 일단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는 않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현재 국내 증시 흐름 그리고 4월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이제 해외 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같이 올라오곤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 못합니다. 역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투신발 매도가 아직까지도 시장의 상단을 아주 강력하게 제약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 부딪히고 떨어지는 가격대가 딱 2050포인트대입니다. 그래서 전 고점도 보시면은 2047포인트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 지수가 이제 2040포인트 후반대까지 올라갔다가 역시 저항을 못 이겨내고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2040에서 50포인트를 빠르게 뛰어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뛰어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지수는 약간은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4월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2050포인트 선을 충분히 뚫어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글로벌 유동성 효과가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고 유럽의 QE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유럽계 자금의 국내 시장에 대한 순매 수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관점에서 가격을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진 업종군은 유통이라든지 기계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특히 기계 섹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고 또 유럽계 자금이 선호하는 업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4월장 조용하면서도 강하지 않을까 말씀하셨습니다. 지수는 완반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겠는데요. 유통과 기계 섹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추천 종목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난주까지의 포트폴리오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현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던 롯데쇼핑은 현재 5% 정도 손실이고요. 일단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3월 18일에 담았던 한글과 컴퓨터는 아쉽게도 손절가 터치해서 제외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담았던 LG이노텍 현재 5%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 세 종목 모두 AS를 받아보겠습니다. LG이노텍은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롯데쇼핑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흐름인 것 같아요. 이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좀 횡보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유하신 분들이 약간 답답함을 느끼실 만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바닥잡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횡보한다고 해서 굳이 이제 종목을 팔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롯데의 대규모 투자입니다. 올해 7.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을 하는데 특히 유통 부분 약 3조 원대의 투자가 집행이 됩니다. 아울렛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것 같아요. 프리미엄 아울렛 부분의 성장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모멘텀이죠. 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여전히 손절가 23만 원 이탈하지 않는 한은 보유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한글과 컴퓨터는 아쉽게 이제 손절가 처리가 됐습니다. 3월 26일에 이제 터치가 됐었던 부분인데 특별하게 악재가 있었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악화가 되면서 밀렸었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3%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도를 안 하시고 보유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탈가를 17,200원 정도로 조정을 해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매도하신 분들은 굳이 재매수까지 진행을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 언급드렸었던 이제 뭐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리해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LG 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0.8% 정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1분기 실적 호조가 기대가 됩니다. 영업이익이 745억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OIS 손떨림 방지 장치가 탑재된 카메라 모듈 판매 증가세 그리고 앞으로는 차량용 모듈에 대한 판매도 역시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외국인 수급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꺾이지 않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뭐 시세가 크게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롯데쇼핑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투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홀딩하자 말씀해 주셨고요. 한글과 컴퓨터는 아쉽게도 지난주에 손절가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절가에 빠져나오지 않고 그대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손절가 17,200원으로 다시 잡으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오신 분들이라면 굳이 재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하셨으니까요. 이 점 유념해 보시고요. LG이노텍 마찬가지로 현재 5%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목표가 13만 원까지 보유해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AS를 모두 받아봤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을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노린다. 스마트폰 부품주 서원인텍입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주 하면 지난해 이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 부문이 부진했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아서 많이 실적이 안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지만 지난해에도 서원인텍은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올해도 이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투자 모멘텀 들어볼까요? 네, 서인텍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또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네. 요즘에 보면 뭐 스마트폰 관련주들 많이 언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인텍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첫 번째로 이제 체크해 볼 부분이 부자재 부분의 매출입니다. 동사는 국내 휴대폰 부자재 부분에서 점유율을 압도적인 1위 차지하고 있는 업체고요. 휴대폰 부자재라는 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뭐 잡다한 이제 부품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원키도 있을 테고요. 뭐 볼륨키도 있을 테고요. 네. 카메라 키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부분들, 뭐 볼륨 파워키, 뭐 TSP, 뭐 윈도우라든지 터치스크린 패널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USB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휴대폰 부자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휴대폰 부자재 시장에는 그 뛰어난 능력 하나가 필요한데 바로 이 고객사의 요청에 바로바로 대응이 돼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이제 교체 주기가 빨라요. 그래서 네. 뭐 지금 보시면 갤럭시도 뭐 벌써 6까지 나왔듯이 휴대폰이 바뀌면 당연히 부자재도 바뀌겠죠. 그럼 네. 그런 바뀌는 공급을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한데 서원인텍이 이 부분의 대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매출의 약 80%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서원인텍의 주가도 뭐 당연히 좋아지는 수순이다. 결국은 삼성전자의 이제 명운을 같이 할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전자파 차폐 부품입니다. EMC 이제 가스켓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요즘에 그 뭐 전자레인지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우리가 전자파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고 네, 그러잖아요. 민감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이런 전자파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서원인텍이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전자파 차폐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요즘에 보시면은 그 핸드폰의 중저가 폰도 마찬가지인데 메탈 케이스가 많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메탈이 플라스틱보다는 좀 고급스럽다 보니까 많이 선호하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많은 스마트폰들이 아마 메탈 케이스를 채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메탈 케이스가 안타깝게도 전자파를 좀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전자파 차단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동사의 이런 전자파 차폐 부품에 대한 판매도 어느 정도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 휴대폰 부자재라는 게 꼭 휴대폰에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웨어러블 기기에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워치가 아마 웨어러블 기기에는 대장적으로 이제 먼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스마트워치에도 당연히 전원키가 있겠죠? 뭐 볼륨키도 있을 테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부자재도 함께 공급을 합니다. 이전에는 휴대폰 부자재에 어떻게 보면 그 매출이 좀 연동되는 흐름들이 나왔다면, 앞으로는 매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태블릿 PC로도 부자재 공급이 확대 중입니다. 터치스크린 패널, 보호필름, 그리고 기타 부자재의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보호필름도 요즘에는 기능성이 많아요. 뭐 잘 안 긁히는 뭐 그런 이 보호필름도 있고, 이제 옆에서 안 보이게 하는 보안이 강화된 그런 그 보호필름도 있고, 네. 지문이 잘 무너지지 않는 보호필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능성 필름들이 많아지면서 판매 단가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태블릿 PC 시장은 연간 3억대 규모입니다. 정체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연간 3억대 규모면 절대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태블릿 PC향 이제 부자재 매출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점과 올해부터도 성장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스마트폰 모델의 교체 주기가 갈수록 빨라지는 만큼 스마트폰의 고성능화도 빨라지면서 그동안에는 채워가지 않았던 고가의 이 부자재 매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서원인텍이 지금부터 가려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었던 부분에서 매출이 네. 아마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채용되는 부자재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방열, 방수, 방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방열이라는 것은 열을 좀 잡아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요즘에 스마트폰화가 고사양화되고 모바일 게임도 3D 게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3D 게임 30분만 가동하시면 금방 휴대폰이 뜨끈뜨끈해지죠. 그렇죠.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기 위한 방열 부품의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앞서 제가 메탈 케이스 얘기를 해드렸는데, 메탈은 또한 안타깝게도 열을 좀 빨리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열 부품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방수입니다. 그래서 뭐 물에 담글 필요까지는 없지만 뭐 생활적으로 이제 뭐 손을 씻거나 이럴 때 휴대폰이 조금씩은 젖을 수 있잖아요. 그런 네. 생활 방수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견조할 것이다. 그렇다면 방수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역시 동사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세 번째 포인트는 방진입니다. 방진이라는 것은 이제 먼지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을 말하죠. 아웃도어 활동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 뭐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먼지가 이제 뭐 휴대폰에 좀 침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해주는 부품에 대한 매출도 역시 판매가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대기업으로부터 항상 조금 안 좋은 말 듣는 게, 단가 너네 좀 싸게 좀 팔아라, 이런 네. 말들을 좀 들을 수 있는데, 서원인텍은 그 부분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네. 서원인텍이 판매하는 부자재 휴대폰 한 대당 판매 탑재되는 단가가 8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0원의 가격을 뭐 700원, 600원으로 낮춰라, 대기업에서 뭐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도 대기업 측에서 크게 가져갈 게 딱히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 있어서 이제 단가이나 압력을 요구할 것이지, 서원인텍의 부자재 매출을 뭐 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운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자기기 보호회로 부분의 경쟁력입니다. 최근에 있어서 이제 뭐 휴대폰은 계속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과충전이라든지 과방전, 그리고 과전류에 대해서 좀 차단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유한 부품들이 좀 채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품들이 채용되게 되면 이제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겠다. 또 지금 전자기기 보호회로의 아주 주요한 매출 납품처가 LG화학입니다. 그래서 대형사의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때문에 그것 또한 실적의 안정성을 좀 더해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휴대폰 액세서리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 서원인텍도 이 액세서리 성장 부분에서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이 점이 궁금해요. 네, 그래서 서원인텍도 그 부분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요즘에 휴대폰 액세서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쇼핑앤코리아라는 종목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도 휴대폰 액세서리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있다라고 보고요. 시장 규모를 간단히 보면 휴대폰 네. 액세서리 시장은 올해 약 2조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케이스 시장만 1조 정도입니다. 보호필름 시장만 5천억 정도.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휴대폰 그 액세서리라고 해봤자 휴대폰 고리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호필름, 거치대, 가방 그 이상으로 이제 모바일 액세서리의 범위 자체가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 시장이 좀 팽창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서원인텍은 액세서리 부분의 구미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향후에는 베트남 공장에서 추가적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그 액세서리 부분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성장한 750억 원 정도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 부자재가 주요 매출의 하나긴 합니다만 네. 액세서리 시장도 지금부터는 견조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체크해볼 포인트가 갤럭시 S6에 대한 정품 네. 커버를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S6 같은 경우 지금 초기 판매량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갤럭시 S6가 당연히 잘 팔리면 케이스도 당연히 잘 팔릴 테고 그렇다면 네. 서원인텍의 실적도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보시는 부분이 이제 서원인텍에서 생산하는 갤럭시 S6의 정품 커버 4가지 색깔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커버가 다 정품 커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정품 커버가 아닌 커버를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초기에는 좋은 판매량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게 정품 케이스 부분에서 독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국내 상장 기업 중에는 서원인텍만 갤럭시 S6의 정품 케이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플러스적인 모멘텀이다 보고 있고요.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면서 당연히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태블릿 PC양 커버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까 태블릿 시장이 이제 뭐 연간 3억대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태블릿 PC 커버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실 때 이 매출 비중에서 부자재가 물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액세서리 부분 쪽도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표가 준비되어 있어서 살짝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인텍의 매출 추입니다. 그래서 2015년 예상과 2016년 예상인데 네. 이 회색 부분이 가장 커요. 그리고 네. 증가율도 가장 높습니다. 그게 부자재죠. 그렇죠. 그래서 부자재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 위에 있는 약간 좀 핑크색 네, 부분? 핑크색 봉이 이제 액세서리 부분입니다. 네. 액세서리 역시도 부자재만큼은 아니지만 견조한 네.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일하게 줄어드는 매출이 키패드거든요. 예. 근데 키패드 매출은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스마트폰에 뭐 블랙베리나 이런 폰이 아니면 키패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키패드 사용업은 이제 거의 사양 산업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키패드 매출이 줄어드는 것보다 부자재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기타 부분의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니까 그런 네. 부분들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매출 그 비중 안에서의 뭐 그 분리도 많이 눈길이 가는데 매출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눈길에 확 들어오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바일 부자재 이외에도 또 사업 부문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사실 뭐 지금 말씀드릴 부분 이제 기타 사업군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주요 모멘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로는 YMAX 부분의 견조한 매출입니다. YMAX라는 것은 광대역 무선 인터넷이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 혹은 이제 그 기술 방식을 말하는데 호환성이 높은 노트북용 USB 모뎀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7, 비스타뿐만 아니라 맥 OS에도 호환이 가능한 USB 모뎀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라우터를 통해서 단말기에 인터넷망을 제공을 해줍니다. 요즘에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라우터 판매도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전지 사업 부분의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배터리 방전에 대비한 데이터 보호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노트북이 이제 작업을 하다가 배터리가 방전되게 되면 갑자기 꺼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작업했던 데이터를 이제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날려버리지 않도록 이제 방지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 손실을 방어해 주는 데이터 보호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탄광용 안전 등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큰 매출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추가적인 매출이다 보시면 되겠고 끝으로 배당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서원인텍이 작년에 500원 배당을 결정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3%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는 배당 시즌이
지났으니까 배당받으려면 아직 멀었기는 한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체크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지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모바일 부자재 외 사업 부문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좀 전에 도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듯이 매출이 빠른 속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실적도 기대되는 서원인텍인데요. 실적의 추이가 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표로 저희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그 매출액 추이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 2012년도에 2천억대에서 이제 작년에 3천억대 후반까지 올해는 4천억 중반대까지 매출이 급성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는 다시 한번 또 최고치를 쓰는 영업이익을 보여주지 않을까. 반면에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요. 일단 서원인텍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예상 EPS가 194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 15,600원을 비교해 봤을 때는 PER이 약 8배 수준으로 사실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실적 대비로는 여전히 뭐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대비해서 봤을 때 지금도 들어가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바로 차트 열어보고요. 우리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서원인텍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상승 추세가 최근에 조금 가팔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좀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차익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박스권이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긴 관점에서 볼 때는 추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최근에 매도 후에 매수로 다시 한번 돌아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 그러니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밀리는 건 이제 어제 아무래도 그 주가가 좋았습니다. 3%대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가는 15,000원에서 15,5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15,600원인데 소폭 밀리면서 매수 기회는 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한번 받아보자라는 관점에서 매수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 고점까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고점을 찍었었던 가격이 바로 17,500원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17,500원에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4,300원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00원은 이전에 거래량이 터졌었던 장대 음봉이 나왔었던 부근의 저가입니다. 이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 13,000원대까지도 크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손절가다 해서 매수가는 15,000원에서 15,500원, 목표가 17,500원, 손절가 14,300원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실적 기대되고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실적과 수급 더 할 말이 필요가 없겠지요. 서원인텍 가격 전략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서원인텍 매수 가격은 15,000원에서 15,500원, 목표 가격은 17,500원, 손절 가격은 14,3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